해마다 여름이 찾아오면 서해 바다를 풍요롭게 하는 여름 바다의 전설, 민어. 올해도 어김없이 바다를 찾아온 이 민어 덕분에 항구는 싱싱한 활력으로 들썩입니다. 죽기 전에 한 번쯤은 꼭 먹어봐야 한다는 극진한 찬사를 받는 민어. 워낙 크기가 크고 맛이 뛰어나 그 쓰임이 백성들을 이롭게 한다고 해서 백성의 물고기라 불리는 생선. 민어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민어 생산지인 신안군 임자도. 한국전쟁 이전만 해도 임자도 앞 타리섬에선 성대한 민어 파시가 형성돼 500여 척에 이르는 배들이 바다를 가득 메울 정도였습니다. 이곳이 민어 파시로 유명한 타리섬 앞입니다. 임자도의 대광해수욕장 옆에 있는 그 무타리 섬과 육타리 두 개의 섬 사이에 약 400여 개의 초막들이 지어졌고, 그곳에 이 고기잡이 하는 분들이나 또 음식점이 약 한 90여 개, 요리집이 한 15개 정도 이렇게 있었다고 당시 신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시 일본인들 사이에선 전라도는 몰라도 타리항은 안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죠. 그럼 해방 전에 혹시 그 어르신은 거기서 이렇게 뭐 파시의 흔적들이나 혹은 뭐 이런 것들을 보신 적은 있습니까? 저는 그런 것을 보고 성장을 했지요. 파시를 매일같이 예. 놀러 다니고 그 나는 민어 처리하는 것을 매일같이 보면서 그렇게 성장했던 것이지. 보통 이 파시가 양력으로 그랬겠지. 물론 한 5월, 4월, 5월에 와서 시작을 해서 9월, 10월에 철수에 가고 떠나가고 한가하면은 기생들, 즉 접대부, 예. 뱃사람들 상대한 아가씨들이 기생 접대부가 아마 100여 명, 200여 명. 그러니까 그 남사당패라든가 일종의 그 파시가 형성돼서 많은 사람이 모아두니까 예. 온갖 장사한 사람이라든가 뭐 유랑극장들이라든가 그런 패거리들이 많이 다녔지 거기를. 해방 전에는 그 민어가 대부분 일본 사람들이 가져갔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니라 예. 거의 전량을 일본 사람들이, 그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 못 먹었지. 안 먹은 것이 아니라 못 먹었지. 왜냐? 일본 사람들이 그 전량을 거의 다 좋게 정상적으로 가져간 것도 아니고 일종의 수탈 형식으로 가져간 것이니까. 그래서 먹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먹었고. 파시가 열릴 때면 바다에 모여든 민어배만 딛고도 섬을 오갔다는 말이 전해질 정도. 비록 민어 파시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임자도 앞바다는 전국 제1의 민어 주산지입니다. 민어가 많이 잡히는 이유가 있을까요? 갯벌이 좋고 모래땅이고, 이 민어가 주로 산란철에는 이 모래땅 같은 데다 산란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올라오죠. 제주 남쪽에서 겨울을 나고 6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산란을 위해 북상하는 민어. 그 길목이 바로 임자도 앞바다입니다. 민어의 산란장인 모래 진흙이 많고 가장 좋아하는 먹이인 새우가 많아 민어가 산란하기에 최고의 보금자리인 임자도 앞바다. 덕분에 여름철이면 임자도 부근에는 민어배들이 앞다퉈 모여듭니다.
물때에 따라 잡는 방법이 다르긴 하지만 주로 몰살이 센 사리떼는 조류의 흐름에 따라 고기를 잡는 흘림 그물을 사용하는데요. 그물을 올리자 산란을 위해 몸을 만들던 큼지막한 민어들이 줄줄이 올라옵니다. 유독 성질이 급해 건져 올리는 순간 곧 죽고 마는 민어는 아가미 밑을 찔러 피를 뺀 다음 한 마리씩 포장을 하는데요. 그리곤 얼음으로 단단히 무장한 채 무트로 옮겨집니다. 임자도 인근에서 잡힌 민어는 국내 최대의 민어 경매장인 송도 위판장으로 집결됩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민어의 연평균 어획량은 약 200에서 400여 톤. 그중 80% 이상이 송도항으로 모여드는데요. 7, 8월이면 휴일도 없이 매일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민어 집산지답게 이곳에선 1kg에서 3kg 사이의 작은 민어부터 무려 20kg에 육박하는 씨알 굵은 녀석까지 만날 수 있는데요. 이게 몇 킬로 정도나 될 것 같아요? 이게 17kg. 17kg? 비쌌을 때는 키로에 얼마까지 갔어요? 가장 비쌌을 때? 금년에? 민어가 최고 비쌀 때는 키로에 6만 원, 7만 원까지 나가요. 오늘은 얼마나 나와요? 오늘은 민어가 가격이 많이 떨어져. 왜? 갑자기 민어가 들어가다 보니까 가격이 판 떨어져 버린 거예요. 물량에 따라 위판 가격이 다르긴 하지만 평균 시세는 킬로그램당 약 2만 원에서 4만 원 선. 송도항에 민어가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 전국의 시세가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가 신안 송도 위판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민어가 굉장히 많이 잡혔는데요. 며칠 전 보름이어서 물때가 사리 물때입니다. 사리 물때여가지고 이 그물로 잡는 어민들이 민어를 아주 이렇게 많이 잡았는데 사실은 신안의 어부들은 이 민어가 명절에 자식들이 오는 것처럼 아주 기다리는 그런 생선입니다. 민어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어민들까지도 기다리는 그런 생선입니다. 예부터 온 국민의 사랑을 받아 백성의 물고기라 불렸던 민어. 이 민어가 자산어보에는 면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또 민어라고도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백성들의 물고기라고 하는데 사실은 조선시대 때 백성들이 이렇게 먹기 쉬운 고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에 유배 갔던 주사 같은 경우도 부인에게 편지를 곧잘 썼는데 이 민어가 먹고 싶다고 말린 민어를 이렇게 보내달라라고 이렇게 기록도 했었고, 또 정조의 어머니 해경국 홍씨의 회가변에도 이 민어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또 숙종은 또 신하들에게 이렇게 하사품으로 이렇게 민어를 이렇게 내리기도 했을 만큼 민어는 어쩌면은 이름과 달리 양반들이 먹었던 그런 물고기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특히 기름기가 꽉 차오르는 산란철에 잡힌 임자 민어는 깐깐한 미식가들도 인정하는 최고의 별미죠. 전국적으로 봤을 때 여기 송도에서 나가는 민어 양이 어느 정도나 차지를 합니까? 이제 우리가 여름 성수기 때는 한 7, 80% 차지합니다. 우리가 민어철 하면은 6, 7, 8월 아닙니까? 예. 이때는 민어들이
동면하다가 이 신안 해역으로 올라올 때입니다. 산란하기 위해서 그 거쳐가는 곳이기 때문에 6, 7, 8월에는 전국적으로 한 이쪽에서 한 70, 80% 생산됩니다. 보통 암놈이 인기 있는 다른 생선과 달리 민어는 살이 쫀득한 순놈이 상품. 또 크면 클수록 맛이 뛰어납니다. 몇 킬로짜리가 제일 맛있는지. 저희가 이제 보통 나가는 것은요, 손님들이 제일 많이 찾는 부분이 5kg에서 7kg, 8kg, 9kg, 10kg 그렇게 많이 찾아요. 크면 클수록 민어는 더 맛있습니다. 수치는. 담백하면서도 그 맛이 부드러워 한 번 먹어본 이들은 연례 행사처럼 찾게 된다는 민어. 여름철 송도항 인근이 전국의 식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는 이유입니다. 목포의 소형 어선들도 여름철이면 민어잡이에 돌입합니다. 민어잡이 경력 10년. 김태봉 선장 부부는 물살이 약한 조금때 준학으로 민어를 잡는데요. 낚시바늘에 미끼를 끼워 고기를 낚는 방식입니다. 뭡니까? 여름철 없어서 못 먹는다는 노랑가오리도 민어배에선 뒷전으로 밀려나는 신세. 횟감으로 인기 있는 붕장어도 대접 못 받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때 드디어 기다리던 민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물과는 달리 한 마리씩 건져 올리는 준학은 살아있는 귀한 민어를 만날 수 있는 게 특징. 한 놈은 비싸고 이 놈은 친구들 싸죠. 그런데 뭔가 걸린 모양인데요. 밑에가 파워가 있어갖고. 아하, 바다에선 익숙한 일입니다. 한 2년 됐어요. 2년 됐어요? 서른 데리고 하다가 네. 서른 데리고 좀 안 맞으니까 이제 그래서 내가 직장생활 하다가 그냥 따라다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아, 힘은 들어도요. 그래도 괜찮아요. 수입이 있으니까요. 수입이 괜찮죠? 예. 잠깐 내 노래가 한 만큼 나오니까. 애한테 보니까 그 재미로 다녀요. 힘들어도요. 이번엔 한눈에 봐도 엄청난 크기의 민어가 배 위로 승선을 했습니다. 보통 무게가 3kg은 돼야 민어 소리를 듣고 그것보다 작은 놈은 통치라 불리는 민어. 자라면서 무려 20배 이상 몸집이 커지는 만큼 무게와 크기가 압도적인데요. 고된 바닷일에 힘은 들지만 두툼한 민어 덕에 피곤도 사라집니다. 어깨가 이 대수기가요. 많이 저기 막 아파가지고 또 어장 끝나고 가면 물리치러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육지 사람들은 이 조그만 간점이라도 하나 갖다 주면은 그제 먹어서 갖고 온 줄 알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거 보다시피 하나도 안 올라오잖아요. 예. 이렇게 힘든 것을 자식들이 안 하는 거는 모르겠어요, 진짜. 그늘 한 점 없는 떼역볕 아래서 온몸으로 잡아올린 금쪽 같은 여름 손님 민어. 여름 한철 민어만 잡으면 1년 내내 먹고 살 걱정 없다는 말이 전해질 만큼 민어는 바다가 어부들에게 내어준 두둑한 살림 미천이자 가족들의 생계나 다름없었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힘들게 잡은 민어니 제값 받으려면 마지막까지 온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이렇게 살아있는 민어는 곧바로 위판장으로 옮겨져 미식가들의 식탁 위에 오르게 됩니다. 예부터 삼복더위에 민어가 일품이면 도미가 이품, 보신탕은 상품이라 했을 만큼 최고의 복다림 음식으로 사랑받아온 민어. 24kg짜리. 한 번 맛을 들이면 자꾸 먹고 싶어져 민어 먹다가 기둥뿔이 뽑힌다는 말이 전해질 정도로 뛰어난 맛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알찜이에요, 알찜. 알찜으로 한 거예요? 네. 정약전의 자산 어부에선 담백하면서 맛이 달고 날로 먹거나 익혀 먹어도 모두 좋다라고 민어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치 인절미처럼 쫀득쫀득한 연분홍 속살부터 민어가 1000냥이면 불에는 900냥이라고 할 만큼 극진한 대접을 받는 불에. 사골국물 못지않은 진한 민어탕까지. 특히 봄날이면 임금님도 민어로 보신을 했다 할 만큼 원기 회복의 1등 공신입니다. 또 제사상에 민어전이 빠지면 돌아가신 조상님도 돌아앉는다는 우스갯소리가 전해지는데요. 혼례나 회가변 같은 잔치상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민어 요리가 거의 다 나왔네요. 네. 한상 가득. 탕까지. 민어 등살, 등살. 그리고 꼬리살. 아, 여기가 꼬리살. 예, 꼬리살. 민어도 올리고. 드디어 민어 밥상을 즐길 시간.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워 보이죠. 불에는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는 이제 기름 소금에 찍어서 드셔보세요. 그게 아주 꽃이에요. 우리 민어의 꽃. 흔히 불에 먹는 사람이 민어값 낸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거 근데 접착제로 사용. 민어의 생명이라는 불의 맛은 과연 어떨까요? 닭고기 먹는 것 같아요. 닭하고 소고기 그 맛입니다. 닭 육회. 닭 육회 맛입니다. 네. 그런 말도 있어요. 이게 여름에 한번 이렇게 민어로 복다름 못하면은 죽어서 제사상이라도 이렇게 꼭 올려줘야 된다고. 네, 귀한 생선이긴 해요. 빠지진 않아요. 네. 이거 민어 한 마리 가격이 소 한 마리 가격이에요. 비쌀 때. 비쌀 때. 네. 예. 아저씨. 꼬리예요. 아저씨 때문에 꼬리? 예. 다른 분들 먹기 전에 제가 먹어요. 응, 꼬리잖아. 냉장 시설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 남도에선 소금 간을 한 민어를 해풍에 말려 1년 내내 즐겼는데요. 지금 건조 작업하기 위해서 작업하고 있으니까 배 가루고 제찬용으로 따고 이제 간질해서 이제 말리는 작업까지 다 해야 돼요. 민어를 오래 보관하기 위한 저장법이 별미가 된 셈이죠. 이제 보통 거는 민어찜 같은 거 하실 때 이제 쓰는데 보면 이제 제찬 이제 제사상에 넣기도 하고요. 민어를 따서 말리면 이제 찜용으로도 하시고 구워갖고 드시기도 하고. 이게 조개 민어고 이게 참민어예요. 굴비 못지않게 사랑받는 말린 민어는 찰기가 더해진 깊은 맛으로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 자체로도 든든한 으뜸 보양식이 되고 여름 한철 벌이로 어민들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생선 민어. 살아생전 부모님께 대접하지 못한 것이 안타까워 제상에는 반드시 올렸으며
잔치상에도 빠지지 않을 만큼 널리 사랑받는다 해서 백성의 생선이라 불린 민어. 특별한 순간마다 그 자리를 지켜준 국민 생선인데요. 이만하면 가히 백성의 물고기라는 최고의 찬사가 아깝지 않을 것 같죠?